제6장 보트를 드는 자들. 고독을 넘어선 연결의 역학. 당신은 혼자라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성공 담론은 개인에게 집중한다. 당신의 마인드셋, 당신의 습관, 당신의 그릿, 당신의 두려움 극복. 마치 성공이 전적으로 혼자 싸워 이기는 전쟁인 양 말한다. 그러나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옥줄을 이렇게 회상한다. 200파운드짜리 고무보트는 혼자서는 들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도 당신 혼자서 그 보트를 머리에 이고 모래밭을 달릴 수는 없다. 당신에게는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은 당신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질 때 진짜 의미를 가진다. 고긴스는 네이비실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당신의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의 팀원들이 그 보트를 혼자 들어야 한다. 당신의 포기는 당신만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믿었던 모든 이들의 배신이다. 이 지점에서 데이비드 고긴스의 팀 철학은 제이 벤 베이블과 도미닉 패커의 공유 정체성 이론, 애니 머피 폴이 확장된 마음 이론, 그리고 마이클 에드먼슨의 성공 이론과 정확히 수렴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진실을 발견했다. 성공은 고독한 영웅의 산물이 아니다. 성공은 연결된 존재들의 산물이다. 공유 정체성. 벤 베이블과 패커가 발견한 집단 지성의 조건. 제이 벤 베이블과 도미닉 패커는 더 파워 오브 어스, 더 파워 오브 어스에서 인간 정체성의 결정적 비밀을 밝혀낸다.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는다. 정체성은 집단적 소속감에 의해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 심리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수많은 실험과 현장 연구를 통해 그들은 증명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공유된 정체성은 선과 협력, 의사결정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벤 베이블과 패커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정체성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이다. 공유 정체성은 편향을 줄이고 리더십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흔히 집단하면 개인의 희생이나 획일성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정반대를 가리킨다. 진정한 공유 정체성은 개인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한다. 고긴스는 이 공유 정체성을 네이비실 보트팀에서 경험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종, 다른 계급, 다른 나이, 다른 체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얼음물 속에서 함께 떨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의 보트팀이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버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옆에서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버텼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 통찰을 덧붙인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면 먼저 네이비실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혼자서는 네이비실이 될 수 없다. 확장된 마음. 애니 머피 폴이 발견한 인지의 연결망. 애니 머피 폴은 확장된 마음, 더 익스텐디드 마인드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오해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생각은 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인지과학과 교육 연구를 종합해 하나의 혁명적 명제를 도출한다. 인간의 지능은 두개골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관계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당신은 뇌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움직이고 공간을 재구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당신의 인지는 비로소 확장된다. 그녀의 연구는 전통적인 생산성 담론에 도전한다. 우리는 깊은 사고를 고독한 명상과 동일시해왔다. 그러나 폴은 증명한다. 움직임,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이 이론은 고긴스의 훈련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긴스는 책상 앞에 앉아 명상하며 정신력을 키우지 않았다.
그는 모래밭을 기어가고 얼음물에 잠기고 무거운 보트를 함께 들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인지는 몸과 환경과 팀을 통해 확장되었다. 폴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더 효과적인 사고자가 되고 싶다면 더 똑똑한 개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더 나은 인지 생태계를 구축하라. 행동 편향과 연결. 에드먼슨이 발견한 성공의 7원칙. 마이클 에드먼슨은 성공, 이론과 실제, 석세스, 시어리 앤드 프랙티스에서 수백 년간 축적된 성공 연구를 7가지 원칙으로 압축한다. 그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행동 편향을 가져라. 바이어스 투워드 액션. 에드먼슨은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분석 마비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행동한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타인과 교류하라. Engage with others. 에드먼슨에게 행동은 혼자 시작하는 돌진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교류다. 그는 현대의 성공이 혼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축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그의 나머지 5원칙은 이 연결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평생 학습에 헌신하라. Commit to lifelong learning. 자기인식을 증가시켜라. Increase yourself awareness.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라. Remain open to the possibilities. 선택지를 창조하라. Create options.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라. Maintain a high level of energy. 에드먼슨은 이 원칙들이 고립된 미덕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자기인식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깊어지고 평생학습은 관계를 통해 가속화되며 높은 에너지는 고독한 훈련이 아니라 집단적 동기부여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30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된 세상에서 고독한 천재 신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성공은 더 이상 개인의 정신력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연결의 질 문제다. 자기 책임의 역설. 캠필드가 발견한 100%의 의미. 잭 캠필드는 성공 원칙, 더 석세스 프린서플에서 64가지 성공 원칙을 제시한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 100% 책임을 져라. Take 100% responsibility for your life. 이 원칙은 오해되기 쉽다. 많은 이들이 100% 책임을 완전한 고립으로 해석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오직 나만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캠필드의 진짜 메시지는 정반대다. 그는 거절을 거부하라. 리젝트 리젝션 고 말하며 역설적 역피해자 인버스 패러노이드 가드라 고 조언한다. 역설적 역피해자란 세상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자와 반대로 세상이 자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캠필드에게 100% 책임이란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내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알고 팀을 구축하는 법을 알고 타인의 재능을 활용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긴스는 이 원칙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나는 네이비실 보트팀에서 배웠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우리의 강함을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지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연결의 통합 전략. 5 이론이 만나는 지점. 데이비드 고긴스, 제이 벤 베이블과 도미닉 패커, 애니 머피폴, 마이클 에드먼슨, 잭 캠필드.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네이비실의 거친 함성이요. 하나는 사회심리학자의 실험 데이터이며 하나는 인지과학자의 혁명적 통찰, 또 하나는 성공이론 연구자의 체계적 압축, 그리고 6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의 실용적 원칙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벤 베이블과 패커는 증명한다. 정체성은 집단적 소속감에 의해 형성된다. 고긴스는 체험한다. 나는 네이비실이 되기 전까지 네이비실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는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비로소 네이비실이 되었다. 둘째, 인지는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 폴은 선언한다. 생각은 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몸, 환경, 타인을 통해 확장된다. 고긴스는 증명한다. 그는 고독한 명상이 아니라 모래밭을 기어가고 얼음물에 잠기고 보트를 함께 들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셋째, 성공은 행동과 교류의 결합이다. 에드먼스는 7원칙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행동 편향과 타인과의 교류로 설정한다. 이 둘은 분리 불가능하다. 행동 없는 교류는 공허하고 교류 없는 행동은 지속 불가능하다. 넷째, 100% 책임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선택하는 것이다. 캠필드의 역설적 역피해자는 세상이 자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100% 책임은 혼자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내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강한 개인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난다. 나는 네이비실 훈련에서 무너졌고 내 팀원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울트라마라톤에서 쓰러졌고 낯선 이들이 나를 응원했다.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 벤 베이블과 패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당신의 정체성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집단, 당신이 속한 공동체, 당신이 믿는 가치의 공유로부터 비롯된다. 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한계를 뇌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의 인지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당신의 몸을 사용하고 당신의 환경을 재구성하고 타인의 지성과 연결하라. 에드먼스는 이렇게 말한다. 격변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이 시대에 고독한 천재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다. 연결된 학습자만이 생존한다. 캠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한다. 세상이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일 책임을 져라. 당신의 보트는 무엇인가? 당신 혼자서는 결코 들 수 없는 그 무게는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와 함께 그 보트를 들고 있는가? 당신이 무너질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울 팀원이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들의 보트를 함께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가? 고긴스의 보트팀은 5일간의 지옥주가 끝난 후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 보트를 들며 배운 교훈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나는 그 5일 동안 배웠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께는 단지 물리적 동행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유, 목적의 일치, 신뢰의 연결이라는 것을. 당신의 보트는 아직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 당신은 혼자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당신 옆에는 이미 누군가 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 눈을 들어 주위를 보라. 당신의 보트를 함께 들 동료들, 당신의 확장된 인지가 될 환경과 도구, 당신의 정체성을 완성시켜줄 공동체, 그리고 당신이 그 보트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당신의 지옥주는 결코 혼자의 것이